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장비를 맡고 있는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통신 서비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통신주를 사야 하는 대략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주가가 안 하락하는 이제 관련 대표 종목으로 항상 꼽혀왔었는데, 이번 시장에서 통신사 주가들이 의외로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올라올 때 못 올라온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지만, 저번에 빠졌을 때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SKT, KT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단순 주가 기준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SKT나 KT나 저희가 실적 나쁘다는 얘기는 충분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최소한 지금 주가 레벨이 SKT는 대략 23, 4만 원 정도, KT는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저희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올랐기 때문에 SKT는 한 10% 정도, KT도 5% 정도 추가 상승 룸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쌉니다. 지금 SK텔레콤 기준으로 보면 사실 현재 시가총액은 사실 통신 부분만 보면 6% 정도 수준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하이닉스 시가총액도 그렇지만 11번가나 AD캡스나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 추진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 합병법인 전체적인 가치를 다 따져보면 어쨌든 많이 싸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KT 역시 글로벌 텔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PBR 관점에서 따뜻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률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통신사 배당 수익률 지겹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이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통신사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업황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밴드 플레이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주식하신 분들은 통신사 배당 수익률 밴드 상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여러 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잘 아신 것처럼 통신사들이 배당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새롭게 CEO 선임되셔서 상당히 어쨌든 주주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국면입니다. 배당 성향을 보시면 SK텔레콤이 80%까지 올라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다만 올해 통신 부분이 이익이 조금 더 훼손된다 하더라도 100%가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빚내서 배당 줄 일 없다는 판단이니까 결국은 배당 수익률 밴드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저희가 배당 수익률 밴드를 항상 예의 없이 KT, SKT다 결국은 고점하고 저점을 보시면 항상 5%에 넘으면 사서 3%가 밑으로 떨어지면 판다라는 게 항상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SKT 기준으로 보면 결국 20만 원에 사서 30만 원 중반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대입했을 때 뭐 잘 차트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을 20만 원 언더에서 사서 그다음에 30만 원 초중반에 팔았으면 항상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될 시점이라는 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SK텔레콤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KT하고 LG플러스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근데 이거를 모든 투자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어떤 거죠? 결국은 알려진 악재라는 거고, 결국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악재에 대한 기반응이 됐다라는 평안한 그 안도감 때문에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저희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 분기 실적이 언제쯤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통신 3사 합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대략 3분기 정도에 턴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U 플러스 자체는 특이하게도 상반기 실적이 괜찮을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2분기 정도면 U 플러스가 작년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익 그로스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분기에는 U 플러스 실적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통신 3사 실적 다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실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한다는 거 가정하면 지금 재차 들어갈 시점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내는 실적은 더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새롭게 CEO가 선임됐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CEO가 선임됐을 때 보통 2년차 때 성과를 내서 다음 주총에서 재선임을 받아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면 결국 내년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면 대략 3분기 정도부터 반등을 해서 내년도까지 그 좋은 그림으로 갈 거로 판단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5G 가입자 동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비용 자체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매출 자체가 최근에 좀 정체된 게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다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경영 계획이 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면 올해는 약간의 증가로 나타나겠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증가를 나타날 거란 말씀을 여기서 좀 드려보고요. 이어서 이제 5G 가입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5G 가입자가 실제로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90만까지 갔던 5G 월별 순증 가입자 숫자 자체가 최근에 뭐 30만 정도까지 떨어졌고 3월 달 기준으로 봐도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갤럭시 S20이 3월 달에 출시가 됐죠. 사실 5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만 정도 숫자가 나와줘야 통신주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질주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마 이 시점을 올해 3분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익도 아까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5G 가입자 수준 자체도 3분기 정도면 월평균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성장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거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G 가입자에 대한 연간 어쨌든 보급률은 대략 20% 정도를 무난하게 기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계속 주목하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슈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언택 관련된 얘기를 또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같이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통신사들은 트래픽에 대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계속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래픽이 올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가입자들이 5G 쪽으로 결국 이동을 검토할 거고 또 LTE 안에서도 요금제가 업셀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요금제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히려 통신 업황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구글의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여러 가지 방송 채널들이 화질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전송함에 따라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수혜를 저희가 언급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연결해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얘기를 4차 산업과 연결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어쨌든 비대면 유행 양상은 어쨌든 과거에는 키오스크 같은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면을 좀 꺼려하는 쪽, 그 다음에 어떻게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이쪽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어쩔 수 없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왔고 근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 사태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거냐 저희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의 추세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하고 연결될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면에 대한 여러 가지 행로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그림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 자체를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 성장이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주목하자는 얘기를 저희가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비대면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보면 최근에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구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 트러블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하고 소송전이 돌입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넷플릭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게 일단 어쨌든 소비자 불편을 제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 민원단체들 영향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HD 요금제를 받는 넷플릭스가 실제로 망에 대한 대가 산정을 갖다가 통신사에다 다 떠넘기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해외에서 미국이 망주일선 폐기한 것 자체도 큰 이슈가 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일본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례를 좀 한 가지 좀 같이 언급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5G 급행 차선인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G 안에서 급행 차선을 놔둬서 스마트 팩토리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거를 따로 할 수 있는 전용 차선을 주겠다는 개념인데, 요게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이거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가 들어갔고, 우리나라하고 가기부하가 아주 흡사한 총무성이라는 데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진입됐어요. 또 일본의 지구는 못 산 한국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아서 결국은 5G 생태계 조성이 어떻게 될 거냐 다들 기대도 많고 실망도 많은데, 아마 요게 되면 상당히 통신사나 통신장비나 상당히 백효제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총선 결과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다른 얘기를 5G 얘기를 좀 추가로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방금 5G 급행 차선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국회가 새 국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국회에서 뭐를 다룰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5G 급행 차선 도입과 함께 리베이트 규제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들고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주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이 이제 일부 다시 과방위 쪽으로 아마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특히 노웅래 변jel위원이 기존에 이제 과방위 소속이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당선이 되셔서 중진 의원들이 일부 여기서 흡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의 정책이 이렇게 돼준다면 실제로 통신사들의 요금에 대한 인가권이 없어지고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쪽이면 단통법 2가 도입되고,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신 규제를 하고 있던 요금에 대한 인가권이 없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5G 시대입니다. 저희가 진짜 5G 조기 출현 자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법적인 정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장비 쪽에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인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부터는 진짜 5G를 도입하는 진짜 스마트 시티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자율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제도 동향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주가가 많이 이제 통신주들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어쨌든 LTE 때도 저희 여러 규제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멀티플이 통신사들이 PER이 20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현상이 하반기 연말 정도부터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타픽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LGU 플러스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LGU 플러스다 SKT 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5월 전략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 SKT가 월 초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LGU 플러스는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턴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KT는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다 투자주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는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로 통신주도 볼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